네, 6학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소수의 나눗셈 첫 시간 수업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소수 나누기 소수 두 번째 시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1학기의 소수의 나눗셈과 2학기 소수의 나눗셈의 다른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학기 소수의 나눗셈은 나누어지는 수는 소수였지만 나누는 수는 자연수였었고요. 이번 2학기 때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모두 소수인 나눗셈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펼쳐봅시다. 교과서 32쪽입니다. 3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리본 고리를 만들기 위해 리본을 0.5m씩 자르려고 합니다. 리본 1.25m로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을지 구하는 식 써보라고 하네요. 어떻게 되나요? 네, 좋습니다. 간단하죠? 1.25 나누기 0.05를 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는 소수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를 어림해 봐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산 결과 어떻게 어림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선생님이 첫 번째로는 1.25, 그러니까 나눠지는 수에서 0.05, 나누는 수가 몇 번 뺐을 때 더 이상 뺄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가, 몇 번 뺐는지 횟수를 세어서 어림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자연수 부분과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나눠서 각 부분에서 나누어지는 수의 각 부분에 나눠지는 수가 몇 번 들어가는지 몇 번 묶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어림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어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0.05가 너무 작으니까 얘를 조금 더 큰 수로 만들어 볼게요. 0.05를 두 개 모으면 0.1이 되니까 1.25 안에 0.1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대충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보면 1.25는 0.1이 한 12개 정도 들어가니까 곱하기 2 하면 근데 그러면 0.05가 또 남네요. 그러면 더하기 1까지 해주면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25개 정도가 나올 것으로 어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가 먼저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지혜의 답과 우리가 어림한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도 계산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오늘도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계산을 해줬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계산을 해줬네요. 바꿔보면 1.25m는 125cm가 되고 0.05m는 5cm가 됩니다. 따라서 1.25m를 0.05m씩 자르는 것은 125cm를 5cm씩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숫자만 따와서 적어보면 1.25 나누기 0.05는 125 나누기 5랑 똑같다. 우리 이전 시간에 선생님이 이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1단원에서 했었던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과도 원리가 똑같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굳이 바꿔주자면 얘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125 나누기 100분의 5가 되고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 주는 것과 같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게 같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선생님이 단위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줬죠. 1을 단위로 묶음을 할 것이냐 100분의 1을 단위로 묶음을 할 것이냐 이게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분들은 1단원 수업 동영상으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 나누기 5로 식이 바뀌었고요. 얘를 계산하면 25가 됩니다. 따라서 윗 계산의 답과 아래 계산의 답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윗 계산의 답도 똑같이 25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 맞게 답을 바꿔서 써볼까요?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고리를 몇 개 만드는가였으니까 우리 답도 25개까지 단위를 붙여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한 방법 말해보세요. 근데 지난 시간과 다르지 않아요. 그쵸? 단위를 미터에서 센티미터로 바꿔서 계산하였죠.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미터 계산은 뭐의 계산이었어요? 그렇죠. 소수의 나눗셈이었는데 그것을 센티미터 계산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자연수의 나눗셈 계산이 되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는 소수든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소수든 어떻게 한다? 똑같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계산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계산했던 계산입니다. 우리 1학기 때도 여기 나눠지는 수만 분수였을 때도 여기 식에 나오는 분수와 몫에 나오는 분수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 어제 수학 익힘책 19쪽 풀면서도 복습을 했는데요. 그렇죠. 나누어지는 수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랑 비교해서 10분의 1이 되면 답도 10분의 1배가 되고 100분의 1배가 돼서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면 몫도 100분의 1배가 됐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근데 몫을 따지기 전에 따져야 될 수가 한 개가 더 늘었어요. 그쵸? 그래서 1학기 때는 나눠지는 수만 따져봤는데 2학기 때는 나누는 수까지 따져봐야 된다. 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소수의 나눗셈이 기준이에요. 자연수가 아니라. 자연수로 바꿨을 때 12.5가 125가 됐어요. 그럼 몇 배가 된 거예요? 네, 10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누어지는 수는 0.5에서 5가 됐어요. 그럼 얘는 몇 배가 된 거예요? 네, 똑같이 10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몫을 보자면 몫이 위아래 어땠죠? 네, 25, 25로 똑같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1학기 때랑 바뀌는 수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이 소수였을 때는 여기 두 개의 소수가 자연수 대비 10분의 1이면 10분의 1 배죠. 그 다음에 100분의 1배가 됐으면 몫도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1학기 때 됐다면 지금 2학기 때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소수 나누기 소수 몫이 자연수가 돼서 그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자연수의 식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10분의 1이 되면 몫이 10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10분의 1 똑같은 배율이 됐을 때 자연수 몫이 똑같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하자면 얘네가 바뀌었고 얘는 똑같았다면 2학기 때는 지금 얘네가 바뀌고 얘가 똑같은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비교해 볼까요? 오늘 방금 3번에서 한 계산입니다. 얘는 10배가 아니라 몇을 곱해야 125가 돼요? 100을 곱해야 12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0.05도 100을 곱해야 5가 되지요. 그래서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 둘 다 바뀌었고 몫은 똑같이 25로 일정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어떤 수가 그대로고 어떤 수가
10분의 1, 100분의 1 혹은 10배, 100배로 움직이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 방법을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까요? 문제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용해서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어떻게 했었죠? 소수의 나눗셈 여기 두 가지를 받았을 때 여기 있는 수로 바꿔서 계산을 한 다음에 후처리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몫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125 나누기 5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과 답이 같게 되는지를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식으로 바꿔줄 수 있었나요? 그쵸.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해서 이때 곱해주는 수는 뭐가 되어야 돼요? 10의 배수입니다. 10, 100, 1000, 만 이런 수죠. 10의 배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식을 바꾼다. 그럼 이거 다 된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여 몫을 구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 소수 나누기 소수에 같은 몫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핵심은 뭐예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본 수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둘 다 자연수가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는 12.5인데 뒤는 나누기 0.5가 아니라 0.05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10을 곱해줘야 되느냐 100을 곱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에 같이 공부를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했을 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되는 경우만 같이 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참고해서 연습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오늘 연습 문제는 문제수가 적죠. 딱 2문제밖에 안 되는데 뭐가 중요해요? 그쵸?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이죠? 소수 나누기 소수를 어떻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꿔줄 수 있는지 원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32.4 나누기 0.6이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고 첫째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곱해주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만들 수 있죠? 네, 10이죠. 10배, 10배를 해줍니다. 그럼 한 칸씩 소수점이 뒤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324 나누기 6이 되죠. 그러면 6, 5, 30, 6, 4, 24에서 정답이 54가 됩니다. 두 식의 몫이 똑같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했으니까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수도 해봐야 되겠죠? 아까랑 달리 나누어지는 수도 나누는 수도 자연수 부분이 없네요. 1보다 다 작은 수입니다. 괜찮아요.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연수가 되려면 몇 배? 100배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두 칸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96 나누기 12가 됩니다. 이거 나누어 떨어질까요?
무슨 수를 곱하면 나누어 떨어지나요? 네, 8이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도 8, 원래식이었던 소수 나누기 소수도 몫이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1번, 아까도 계속 강조했었던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몫이 아니에요. 1학기 때는 몫이었어요. 왜? 나누는 수가 자연수로 계속 똑같았으니까. 하지만 2학기 때는 지금 나눠지는 수도 나누는 수도 둘 다 소수가 됐기 때문에 식에 있는 두 수의 같은 수를 곱해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식을 바꿔주면 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나 원래식이나 몫이 같다라는 원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오늘 수업 제대로 잘 따라와서 들었는지 정리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하셔서 올려주시고 수학 익힘은 여기 20쪽과 21쪽을 풀어서 채점 후에 같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자기가 푼 거에 동그라미만 하는 사람들 선생님이 다 꼼꼼히 봐서 걸러내는 거 알고 있죠? 제대로 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수학 익힘 활동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